지난 일요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을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대장동 현장을 찾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위원장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어제 직접 대장동을 찾았고 또 함께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이 네. 대장동 의혹을 더 중점적으로 밝혀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있죠. 진즉에 좀 거기를 방문했어야 되는데 뭐 좀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하다가 어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좀 둘러보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더 좀 이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시점이 조금 묘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김건희 씨 사과 바로 다음 날 이제 현장 방문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사과에 대해서 국면 전환 시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글쎄요, 뭐 국면 전환이라기보다 저 일을 하려다 보면은 너무 이제 그런 뭐 배경 의도를 따질 것 없이 이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걸 좀 후를 떨쳐 버리고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야말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 전부터 우리 좀 이런 비리 특위에서는 좀 더 일찍 좀 방문해 주셨으면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고 수시로 뭐 백현동이고 뭐 다른 어떤 데고 더 좀 방문하겠다고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예. 현장 같이 방문하시면서 보시기에는 윤 후보가 평소와는 다르게 대장동 어떤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대장동 이렇게 뭐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도 제대로 안 하니 특검밖에는 뭐 답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양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의 형식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신경전이 네.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네. 의견이십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이재명 후보는 뭐 말로는 특검 받겠다. 뭐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화끈하게 야당 하자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하자는 게 뭐 이제 상설 특검법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자체가 일단 벌써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야당은 이제 저거를 왜 바로 받을 수가 없냐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럼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냐. 이제 저희 야당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특검 양쪽에서 다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대장동 특검은 우리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무슨 뭐 저축은행 특검은 또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쌍특검으로 가자 이런 얘기죠. 근데 또 어제 윤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이 토론의 조건으로 내걸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토론할 겁니다. 예. 그걸 또 너무 또 그렇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야 이건 뭐 저 토론 안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토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그 법정 토론 당연히 해야죠. 할 건데 예.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 토론은 하는데 대장동 같이 이렇게 큰 사고를 쳐놓고 수사를 받아도 10번, 20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와서 입으로만 그때만 모면해가지고 그냥 토론으로 때우려고 해가지고야 되겠냐. 이래서 정말 그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것부터 좀 먼저 다 해결하고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 자세 아니겠냐. 이거를 강조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뭐 비리 국민 검증 투기 위원장이시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입시 네. 의혹도 새롭게 제기가 됐는데 네, 검증을 요구하긴 네. 했는데 그 의혹 제기에 뚜렷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자료를 안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지금 큰아들 고대 경영대 어떻게 갔냐, 어떤 전형으로 갔냐, 뭐 좀 이거를 물어봐도 일체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검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주장한 오히려- 내용과 네. 그 민주당이 해명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전형일까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안 가르쳐 주고요. 이게 조국 그 청문회 때부터 그렇습니다. 뭘 겨우겨우 우리가 파악해서 하면 그 전형이 아니다 그러고 뭘 잘못 알았다 그러는데 예.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드러난 거를 보면 고대 경영대에 수시로 갔고 그게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이제 그런 수시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알려지기로 약 한 경쟁률이 한 50대 1 됐다고 하고요. 그러는데 해외 체류 경험도 없고 뭐 재수인가 뭐 삼수생이 나중에 뭐 이렇게 도박도 좋아하고 뭐 마사지도 좋아하는 학생이 그거를 그렇게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거기 갔다는 것에 예. 우리들은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수시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민의힘 측에서 수시 전형이었다고 주장한 어떤 근거나 자료들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그게요. 그 전형 그게 하도 복잡해서 그러는데요. 그럼 뭐 예. 일반 전형이라 그러면은 수능을 봐서 들어갔던 정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시 이제 크게 봐서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적어도 수능을 봐서 그 점수에 의해서 들어간 것은 아닌 예. 수시의 전형의 하나이고 그것도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그게 뭐 예. 잘못됐다고 하면 정확한 전형 그것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수시인 것은 맞고 거기 안에서 이제 일반 전형이냐 뭐 특별 전형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른 부분 네. 또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 조폭 연루설도 또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네네. 후보가 SNS에 그 국민의힘이 제기한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의 보도를 또 공유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네. 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이재명 후보의 조폭 유착설을 좀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먼저 이제 이런 겁니다. 그거를 제일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박철민이라는 조폭이고요. 이번에는 그 박철민의 친구, 또 다른 이 친구가 나도 이재명 후보에게 뭐 금품을 전달한 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박철민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박철민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보니까 글쎄요, 이제 편지 뭐 이렇게 누가 마음대로 써가지고 이거 편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처를 나름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 편지가 어떤 그 친구가 있었던 특정 우체국 소인이 찍혀서 와서 수감돼 있는 박철민의 그 구치소에도 그 편지가 접수된 사실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좀 신빙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런 편지도 있다. 이거는 박철민이 이재명 후보를 뇌물수수로 고발한 것에 대한 강력한 보강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그 편지 자체가 이제 또 조작됐다는 거예요. 예. 그 편지를 쓴 그 친구가 나 그렇게 안 썼다. 편지 자체를 써서 보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인이 다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뭔가 편지를 쓴 것은 인정하는데 그 내용은 중에 중요한 부분은 내 글씨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실 좀 난감하죠. 이거는 이제 수사의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저희는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완벽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권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르고 하면은 이제는 좀 검찰이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 편지를 한 사람은 받았다 하고 한 사람은 그런 편지 쓴 적이 없다고 하니까 두 사람을 데려다가 검사가 대질신문하고 뭐 필적 감정해서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될 책무가 이제 검찰에게 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박철민 씨가 받은 편지 안에 뇌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만 다른 편지 내용과 다르게 친필 검증을 해보니 이게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조작된 내용들이 있는 게 검증이 안 돼서 혹시 국민의힘 측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증거를 내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네. 제기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런 문서를 가지고 내면 예. 그런 사실이 인정되면 좀 이 곤란한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필적 감정을 하니까 이게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요. 이 필적 감정이란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 일단 원본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쓰는데 이 압력이 얼마나 가해졌는지 또 이 잉크의 색깔이 종류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에 나온 사진만 보고 가져가서 그거를 필적 감정을 한다는 거는 조금 그 좀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니까 야당 좀 뭐 검증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무조건 자꾸 주장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게 입장이 바뀌었으면 저쪽 민주당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저희들보다 한 10배는 더 주장했을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뭐 저희가 무조건 100% 맞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뭐 그 박철민 조폭의 뭐 대리인도 아니고요. 하여튼 좀 심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수사를 해서 명쾌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필적 검증의 부분들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맞습니다. 김진태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조만간 민주당 윤석열 부정부패 특별위원회 관계자분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진태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